안녕하세요. 한국 비버 챌린지입니다. 비버 챌린지로 배우는 정보과학 고등학생용 교재의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은 비버 챌린지 7장 전구와 스위치입니다. 이번 시간의 수업은 전구와 스위치 문제를 함께 해결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비버 챌린지의 다른 문제를 하나 더 해결해 봄으로써 한 걸음 더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번 시간의 내용은 고등학교 정보 과목의 문제 해결과 프로그래밍 영역에 해당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구와 스위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특히 논리적으로 추론하기, 또 막대기와 방패 문제를 알고리즘을 설계해서 해결해보고 논리적으로 추론하기 라는 주제로 학습을 함께 할 거고요. 학습 목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 순차, 선택, 반복 구조 등의 제어 구조를 활용하여 논리적이고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설계할 수 있다. 2. 소프트웨어의 동작 원리와 오류를 분석하고 해결할 수 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라면을 끓여본 적이 있나요? 라면은 누가 끓였는지에 따라 맛이 많이 다르죠? 다 똑같아요? 그럼 라면을 많이 좋아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라면에 일가견이 있다면 라면 맛에 민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누가 끓였는지에 따라 맛이 다른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만약 라면을 잘 끓이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맛있는 라면을 만드는 방법의 하나는 레시피, 조리법이죠. 네, 조리법에 쓰인 방법과 절차대로 요리하는 거예요. 누구나 그렇게 할 것 같지만 사실 그러지 않을 때가 더 많거든요. 따라서 이 레시피를 만드는 사람이 그 레시피를 구체적이고 명확한 알고리즘으로 작성해야 돼요. 이 레시피가 구체적이지 않고 명확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사람들이 끓이는 라면의 맛은 더 다양해지는 거죠. 그리고 만약 어떤 레시피가 완벽했다, 그리고 내가 그거에 따라 라면을 끓였다 라고 한다면, 만약 내가 레시피에 따라서 그대로 했다면 맛있는 라면을 끓이는 것이고, 혹시 나는 그대로 한 줄 알았는데 맛이 없다, 그러면 레시피와 비교해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겠죠. 이번 챕터에서는 비버 챌린지의 전구와 스위치라는 문제를 통해 소프트웨어의 동작 원리를 분석하고 오류의 원인을 찾아내는 데 필요한 논리적 추론, 디버깅에 대해서 학습해 보겠습니다. 이때 추론이란 둘 이상의 대상 간의 논리적 관계를 분석해서 새로운 결론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비슷한 말이 추리, 추측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것과 추론이 다른 점은 뭐냐면 추론의 결과는 틀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추론을 하는데 관계를 논리적으로 명확히 따져서 분석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추리 결과는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디버깅에 대해서는 차차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끓인 라면의 맛이 이상한 이유. 네. 이걸 찾으려면 레시피를 살펴보고 내가 모든 항목을 순서대로 준수하였는지 확인해 보면 되겠죠. 왜냐하면 레시피가 바로 알고리즘이기 때문이죠. 뭘 확인해야겠습니까? 조리법을 보니까 먼저 물 550cc, 그럼 나는 물을 적절하게 넣었는지. 아마 여러분들이 라면이 맛이 없을 때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이거죠. 물의 양을 조절하는 데 실패해서. 그렇다고 계량컵까지 쓰면서 정확히 물의 양을 측정해서 라면을 끓여보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고요. 적당히 넣을 때가 많은데 조리법에는 분명히 물의 양이 기재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걸 끓인 후에 이제 재료를 넣는데 보니까 면과 분말,
건더기 스프를 같이 넣으래요. 같이. 따로따로 넣으면 안 된대요. 같이 넣고 4에서 5분 정도 더 끓이래요. 이런 시간을 제가 지켰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 지키나요? 혹시 재료가 여기 있는 게 빠뜨리진 않았을까? 또는 재료 중에 상한 게 있지 않았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조리법을 보면서 체크하는 것이 바로 내가 끓인 라면의 맛이 이상했을 때 그것의 이유를 찾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소프트웨어의 오류를 찾는 과정도 이것과 매우 유사합니다. 라면이 맛이 없다.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소프트웨어가 오류가 나서 정상적인 동작을 안 한다. 그것을 우리가 버그가 생겼다. 버그가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버그를 지워야겠죠. 제거해야겠죠. 이걸 디버깅이라고 불러요. 어떠한 프로그래머라고 할지라도 아주 간단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을 제외하면 한 번에 완벽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내는 것은 생각보다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그 이야기는 전문적인 소프트웨어들조차도 버그를 발견하고 디버깅하는 일이 매우 일상적인 일이라는 이야기이고요. 일상적인 일이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럼 디버깅은 어떻게 하느냐? 디버깅을 누가 해주면 좋겠지만 누가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알고리즘 순서대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안 되는 이유는 결국 하나씩 살펴보는 거예요. 이걸 해서 어떻게 된 거지? 이걸 해서 어떻게 된 거지? 이렇게 오류의 원인이 될 만한 것들을 한 번에 한 가지씩 가정해 보고 그 원인과 결과들을 확인하는 실험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어느 누구도 한 번에 완벽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비버 챌린지의 전구와 스위치 2018년도에 헝가리에서 출제한 문제인데요. 이 문제의 해결에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먼저 살펴볼게요. 밥이라는 사람은 아마추어 전기 기술자래요. 밥은 6개의 전구와 스위치들을 서로 연결했대요. 모든 스위치는 각각 한 개의 전구만 너무 당연하죠. 스위치 하나 켰는데 여러 개가 막 켜지는 게 아니라 하나씩만 켜지거나 꺼지게 되는데 문제가 여기 써 있네요. 어떤 스위치가 어떤 전구를 동작시키는지 알지 못한대요. 그리고 심지어 스위치를 켜고 끄는 방향이 위쪽인지 아래쪽인지 조차도 모른대요. 각 스위치의 켜고 끄는 방향은 다를 수도 있대요. 선생님이 이 문제를 읽어보다가 왜 아마추어라고 했을까 의구심이 있었는데 이제 그 이유를 알겠네요. 진짜 아마추어네요. 그죠? 연결을 했는데 이걸 모르고 연결을 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합니까?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럼 이제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어떤 스위치가 어떤 전구를 켜고 끌 수 있는지 알아내야죠. 그러려면 이제 실험을 해야겠죠. 실험. 그런데 실험을 해본 결과가 아래와 같대요. 4번을 해봤나 봐요. 4번. 그리고 왼쪽에는 스위치들의 이름과 스위치의 상태. 왼쪽이라는 건 이 선을 기준으로 이 왼쪽 편, 이쪽이 스위치고 이쪽이 전구, 그 실험 결과겠죠. 그런 것들이 쓰여져 있는 건가 봐요. 예를 들어서 이게 첫 번째 실험이겠죠. 이거요. 첫 번째 실험에서 A 스위치를 위로 올렸죠. 그랬더니 이 중에 뭔지 몰라요. 그게 1번이면 좋겠지만 1번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하여튼 무언가가 켜지거나 꺼졌겠죠. 마찬가지로 B, C, D, E, F에 대해서도 전구들이 각각 한 개씩 연결되어 있는 건 확실한데 켜진 건지 꺼진 건지 알 수가 없는 상태예요. 한 번 해봐서 모르니까 2번, 3번, 4번 이렇게 여러 번 하다 보면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밥이에요. 전기 기술자 치고는 아마추어인데 오류가 발생했을 때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이 실험 과정은 결코 아마추어는 아니에요.
아주 훌륭한 디버깅 기술자인 것 같아요. 네, 아까 그 실험 결과 다시 써본 거고요. 이제 문제입니다. 어떤 전구와 어떤 스위치가 서로 연결되어 있을까? 이 4번 실험만 하면 이거 찾을 수 있는 건가 봐요. 대단하네요. 4번 만에 7개의 전구 스위치의 연결 상태를 확인한다니까요. 그럼 이거 찾으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게 이 문제겠네요. 자, 문제와 활동지입니다. 자,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제부터 선생님과 함께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문제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할 일은 문제 분석이에요. 선생님, 문제를 해결하려면 문제 이해가 먼저 아닌가요? 맞아요. 그 이해를 하려고 문제를 분석하는 거예요. 문제 분석해서 문제 이해하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분석해요? 네, 지금까지 학습한 친구들은 이제 잘 알 수 있죠? 먼저 현재 상태 그리고 목표 상태를 확인하는 거예요. 현재 상태는 6개의 스위치와 6개의 전구 중 어떤 스위치가 어떤 전구를 동작시키는지 모르는 상태. 목표는 아는 상태죠. 그리고 그게 이 문제의 답이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는 6개 스위치의 상태 그리고 6개 전구의 상태일 텐데요. 특히 이 실험 결과가 되겠죠. 이 실험 결과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일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하나씩 좀 따져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1단계입니다. 추론을 해보자고요. 추론. 논리적으로 지금 주어진 것들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새로운 사실을 이끌어내 보자고요. 첫 번째 실험만 볼게요. 그랬더니 ADF는 위로 올라갔고 그 다음에 BC는 아래로 내려갔어요. ADF는 위로 올라갔어요. 스위치가. 그 다음에 BCE는 아래로 내려갔죠. 전구 볼게요. 1, 2, 4번은 꺼져 있고요. 3, 5, 6번은 켜져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이 스위치가 이렇게 3개, 3개씩 두 묶음이고 그리고 전구도 1, 2, 4번, 3, 5, 6번 두 묶음인데 이게 이렇게인지 아니면 이렇게인지 그리고 각각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단계 추론 결과 이 A 스위치가 어떤 전구, 몇 번 전구랑 연결되어 있는지 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A뿐만 아니라 F까지. 이제 2단계 실험을 볼게요. 네, 아까 1단계가 이제 이거고요. 2단계가 하나 더 붙었죠. 근데 1단계랑 한번 비교를 좀 해볼게요. 1단계랑 비교를 해봤더니 A, B는 그대로 스위치가 위로 아래로인데 여기는 스위치의 상태가 바뀌었네요. 또 여기도 바뀌었어요. 전구 쪽 가볼게요. 요거 그리고 요거 나머진 다 그대로죠. 자, 느낌이 오세요? 이제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확실히 이거라고 특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C는 1번 아니면 3번이다. 2도 1번 아니면 3번이다. 다만 C가 1번인지 2가 1번인지 이런 것까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C2와 1, 3번이 연결되어 있구나. 이거는 알 수가 있어요. 이것만 해도 좋은 발견이죠. 그래서 밑에 이렇게 써봤어요. 이런 게 추론이에요. 이제 3단계 추론 해볼게요. 아까랑 똑같아요. 전 단계의 실험 결과와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뭐가 바뀌었는가 보자고요. 그랬을 때 A 그리고 D 이 두 개의 스위치의 상태가 지금 바뀐 거 보이시죠? 이쪽에서 봤더니 4번, 5번 전구. 그럼 또 쓸 수 있어요. A는 4번 아니면 5번, D도 4번 아니면 5번. 그러나 여전히 어느 스위치가 어느 전구와 연결되어 있는지는 몰라요.
이제 4단계 추론입니다. 3단계랑 4단계를 또 똑같이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A, C, F 스위치 상태 변경됐고요. 그 다음에 전구는 1번, 2번, 4번이 변경됐어요. 그러니 A, C, F와 1, 2, 4번 중 하나가 연결되어 있다는 건 확실한데 어느 게 어느 건진 아직 모릅니다. 이렇게 해서 답이 나올까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좀 볼게요. 지금까지 분석해 놓은 결과들을 여기 제가 다 써봤거든요. 그랬더니 재밌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3단계 추론과 4단계 추론 결과를 종합해 보니까 이게 교집합이 나와요. 3단계에선 4번 아니면 5번, 4단계에선 1, 2, 4번 중에 하나. 그럼 확실해졌네요. A는 4번이구나. 이렇게 확정을 하는 거예요. A는 4번. 그럼 여기서 5번과 여기서 5번과 1, 2번은 지워도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쪽에서 4번들 다 이렇게 지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4번이 A로 확정이 됐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C를 봤더니 1번이 겹쳐요. 그럼 얘는 1번으로 확정이죠. 그죠? 그럼 3번, 2번 지우고 이쪽에서 1번 지우면 되겠죠. 그죠? 여기 또 1번 지우고요. 답 나온 거 아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추론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네. 결국은 4번의 실험 결과, 그 과정에서 얻어낼 수 있는 것들을 바탕으로 서로 종합해 보니까 결국 사실은 이게 조합이 굉장히 많은 경우의 문제인데 결국 경우들을 점점 줄여나가면서 한 가지 조합을 찾아낼 수 있던 겁니다. 그 조합이 바로 이것이고 그것이 바로 문제 해결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자, 선생님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한 가지 해볼게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정답은 하나일 수 있지만 방법도 하나인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운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증명하는 방법이 100가지도 넘는다 이런 말 들어봤죠? 그런 것처럼 이 문제를 해결하는 또 다른 방법이 당연히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는 4번의 실험 결과를 하나씩 수행해 보고 그걸 통해서 얻은 추론 결과들을 종합해서 우리가 답을 찾아냈는데 이번에는 좀 패턴을 찾아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패턴을 찾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먼저 1번 전구 네, 1번 전구에 대해 살펴보면 1번 전구는 첫 번째 실험과 네 번째 실험 전구가 지금 뭔지 아시죠? 이렇게 나눴을 때 이쪽에 있는 게 전구죠. 그 중에 이게 1번이잖아요. 그죠? 네. 이 1번 전구의 경우에는 첫 번째 실험과 네 번째 실험에서 같은 모양, 그리고 두 번째와 세 번째 실험에서 같은 모양인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스위치를 보니까 스위치에서도 첫 번째랑 네 번째에서 같은 모양이고 두 번째랑 세 번째에서 같은 모양인 스위치가 딱 한 개 있어요. 찾았나요? 네, 그게 C입니다. 쉽죠? C는 1번 확정입니다. 이와 같이 네 번의 실험에서 각 전구가 보여주고 있는 패턴, 공통점과 차이점 이런 것들을 전구와 스위치에 대해서 대조를 해보면 각 스위치가 어느 전구에 해당되는지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했을 때 2번은 F, 그리고 3번은 E, 그리고 4번은 A, 5번은 D, 그리고 6번은 B. 네. 그러나 이것도 역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핵심적인 요소죠. 이거요. 이 표요. 그죠? 여기서 논리적으로 추론을 하는 것은 같아요. 같은데 한 단계 한 단계씩 하느냐 아니면 전체를 놓고 하느냐 그 차이만 있는 거지 결과적으로는 논리적 추론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앞의 방법과 같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학습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해요. 2017년에 일본에서 출제한 막대기와 방패라는 비버 챌린지 문제인데요. 네, 문제 한번 살펴볼게요. 루시아, 이 아래에 있는 비버를 지칭하는 건가 봐요. 루시아는 7명의 친구와 함께 막대기와 방패놀이를 하고 있다. 아니네요. 여기 밑에 있는 건 루시아의 친구들이네요. 그죠? 각 친구들은 다음 그림은 7명의 친구들이 가장 좋아하는 자세를 보여준다. 네. 이 친구는 이런 자세. 이게 왜 일본 문제인지 알겠네요. 그죠? 일본의 느낌이 좀 나네요. 귀여운 비버. 그들은 학교 운동장에서 어떤 사진 찍기를 원하는데 그 사진에서 모든 막대기는 다른 비버를 가리켜야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데 막대기가 다른 비버를 가리키고 있어야 되고 방패는 그 막대기를 막는 방향이어야 한대요. 굉장히 재밌네요. 그죠? 지금 방패들 또는 막대기 이렇게 들고 있잖아요. 그리고 루시아가 나왔어요. 이 친구가 루시아 맞네요. 그죠? 그럼 문제는 요 나머지 7칸에 앞서 있었던 이 7명의 친구들을 배치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배치하느냐? 이 막대기는 다른 비버를 가리켜야 되고, 그죠? 방패는 그것을 막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루시아가 여기서 막대기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쪽도 있고 이쪽도 있고. 루시아는 막대기 2개예요. 그럼 여기에 들어갈 비버는 또 여기에 들어갈 비버는 당연히 이쪽에서 오는 요 막대기를 막는 방패가 이렇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찌됐든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보자는 문제이고 그 문제도 이와 같은 활동지를 통해서 해결해 보기를 권합니다. 자,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요? 생각을 좀 해봅시다. 우선 가능한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여기에 빈자리가 n개가 있다라고 하면 n개, 이게 지금 7개지만 n개가 있다라고 하면 가능한 경우의 수는 n-1 팩토리얼 개예요. 지금 루시아의 자리가 확정이 되기는 했지만, 그죠? 그 자리 빼고도 7자리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6 팩토리얼만큼의 가지수가 나오게 되고, 그 중에 한 가지가 답이 또는 한 가지 이상이 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대부분은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할 텐데, 그럼 720개를 어떻게 다 해봐야 되느냐? 이렇게 다 해보면 좋겠죠. 그러나 사람이 그걸 어떻게 다 해봅니까? 그죠? 이렇게 다 해보는 방법을 전체 탐색이라고 해요. 또는 백트래킹이라고 하는데, 이런 용어를 제가 알려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컴퓨터는 할 수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정말 이런저런 방법 하나도 생각 안 나면 720개 컴퓨터한테 해보라고 하면 돼요. 그때 알고리즘을 어떻게 설계해야 될까? 그 알고리즘 설계 방법을 전체 탐색 또는 백트래킹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다시 이 부분으로 들어오면요. 문제의 조건에 있어서 720개를 굳이 다 해보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지 않으세요? 예를 들어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루시아가 지금 있는 위치 있잖아요. 여기. 그런데 막대기가 지금 이쪽 가리키고 있고 이쪽 가리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자리에 있는 친구와 이 자리에 있는 친구는 반드시 루시아가 뻗은 요 막대기를 막는 방패가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 위에 있는 7명의 친구들 중에 별표 친 자리에 올 수 있는 친구들이 정해지지 않나요? 이해가 되시죠? 네. 이와 같이 모든 경우를 다 따지지 말고 확실한 거 배치하고 또 말도 안 되는 건 제거하고 그러면서 가능한 경우를 제거하다 보면 생각보다 많이 따져보지 않고도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위에 갈 수 있는 친구는 이 친구밖에 없죠. 왜요? 이거 막을 수 있는 이 막대기 막을 수 있는 방패
여기 있는 친구가 이 친구밖에 없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씩 찾아 나가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전체 조합을 생각보다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알고리즘 설계, 논리적 추론. 어려웠나요? 재밌죠? 주어진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실을 만들어내고, 그런데 그것이 추리가 아니라 명확한, 정확한 사실이라는 거. 결국 그것이 알고리즘을 설계해서 프로그래밍을 하는 과정이고, 또 소프트웨어에 포함된 오류를 디버깅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비버 챌린지로 배우는 정보과학 7장 전구와 스위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